네, 경희 피레토 한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결절성 양진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피부 질환 중에서도 뭐 아토피 도 중요하지만 이 피부가 두터워지는 건선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발생 비율도 꽤 높아요. 뭐 여드름, 모낭염에 비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외로 건선 환자분들의 발생 빈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건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또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제가 좀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건선은 치료가 잘 됩니다. 아토피나 결절성 양지는 가려움증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런데 건선은 뭐 그러한 질환에 비할 것 같으면 가려움증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치료도 좀 더 용이합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너무 심합니다. 빨리 낫는 사람은 뭐 2, 3개월 이내도 낫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은 또 꽤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제가 임상 경험상 치료해본 결과 건선도 반드시 치료될 수 있는 피부 질환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건선에 관련된 이 증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판상에 이렇게 홍반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특징은 보세요. 인슬도 있고 피부가 두터워지잖아요. 두터워지는 게 태선이잖아요. 태선, 또 은백색, 하얀 은백색의 인슬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가려움증이 있죠. 피부는 또 붉어 있죠. 피부 발정 현상. 당연히 피부가 붉으면은 뭐 따가움이나 화끈거림 이러한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고요. 농포가 생긴다든지 또 피부가 벗겨진다든지 박탈이 된다든지 이런 다양한 건선의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이제 이마에도 나타나는 건선이잖아요. 심한 경우는 이제 뭐 탈모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선은 또 뭐 나타나는 부위는 뭐 전신이 다 나타날 수 있지만 건선 또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잘 쏠리게 되고 끝 부위에서 염증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의외로 팔꿈치에 많이 생긴 사람 있잖아요. 이 팔꿈치는 이 마찰이 많잖아요. 그래서 팔꿈치나 무릎 이런 데도 잘 생기고 있습니다. 저의 한의원에서 치료된 사례입니다. 건선 환자들도 이렇게 치료는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두텁게 깔려 있죠. 발 쪽에 태선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나 깔끔하게 치료가 됐고요. 이 두피 쪽에 인슬이 엄청 심하죠. 근데 보세요. 깔끔하잖아요. 치료는 잘 됩니다. 하지만 저희 피레토 한의원은 이 치료 방법을 제시합니다. 신부온도 최저가 치료 방법인데 환자분들한테 소상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만 해주신다라면 치료는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확신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건선 치료에 앞서 항시 저희 한의원은 모든 질환을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질병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이 된다? 심부온도 저하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심부온도는 왜 떨어진다고요? 세포의 손상, 기능 저하에 의해서 심부는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세포 손상이나 기능 저하는 그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뭐 유전도 포함이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환자분의 집안의 환경, 먹거리, 부모님하고 같이 뭐 20년, 30년 같이 살다 보면
같은 먹거리나 환경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건선이라면은 자식들도 건선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유전 인자가 자식한테 전해져서 건선이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환경과 먹거리가 거의 같기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신부 온도가 내려갈 때 모든 생명체,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생명체는 살기 위한 생존의 4대 법칙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는 피부 온도 올라간다, 모공 다친다, 땀 분비 줄어든다, 표면 장력이 약해지고 업력이 강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네 가지 현상은 눈에 볼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저희가 이제 내원을 하게 되면 환자분의 전반적인 정상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환자를 파악하게 되고 그때 이 네 가지 현상이 내 몸에 있나 없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런 네 가지 현상 중에 단 하나의 현상이라도 있다라면 그분은 신부 온도가 높은 게 아니라 낮다라고 예측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신부 온도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고, 그럼 병원에서 체온을 측정하는 것은 무슨 체온이냐? 바로 피부 체온이다. 표면의 온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표면의 온도는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양방의학에 있어서는 이 피부 온도를 확 낮추는 약을 쓰게 됩니다. 피부 온도가 낮아지는 순간 나는 느낄 수 있죠? 확인 가능하죠? 그래서 약물에 대한 믿음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약이 아니면 치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먹고 나면 좋아지는 거 느끼잖아요. 피부 온도가 낮아지니까. 근데 문제는 그 약물에 의해서 신부 온도가 낮아지는지 높아지는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죠. 하지만 제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약들은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기 때문에 약물에 의해서 다시 신부 온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병원 가기 전에는 환경과 먹거리에 의해서 신부 온도가 낮아져서 피부에 염증이 되고 건선이 됐는데,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 순간부터는 약물에 의해서 또다시 낮아지는, 그럼 신부 온도는 기존의 환경과 먹거리 플러스 약물이라는 원 플러스 원의 형태로 신부 온도는 더 내려가고, 그럼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체온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피부 온도를 더 높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피부 온도가 더 높아지면 절대로 염증은 치료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양방약의 대부분은 약을 먹는 동안에는 정상이 완화되지만 약을 중단하고 또 감량을 하는 순간 정상은 다시 악화되는 그러한 무한 반복의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 개발한 이 피레토 세라피의 생존을 위한 4대 법칙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이 4대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든 체질 따지지 않는다. 나이 따지지 않는다. 남녀노소 따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네 가지 현상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생활 속에서 이 네 가지 현상 중에 단 하나의 현상이라도 나타난다라면 본인의 몸속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신부 온도를 최적화할 수 있는 먹거리나 환경을 또 만들어 주셔야 병이 발생하지 않고 또 더 악화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이 건선의 정의와 원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선은 은백색의 인설을 동반한 구진 인설성 피부 질환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뭐 정의는 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각 책에마다 또 그 책을 쓴 저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부 온도의 저하로 피부 온도가 상승되면서
우리가 음백색의 인설, 구진, 홍반, 태선 등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피부가 두터워지는 태선 등을 동반하는 피부 질환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원인이죠. 근선은 왜 발생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양의학도 수백 년 되는데 왜 근선 원인도 아직까지 모른다는 거죠. 그 이해가 되세요? 근데 원인을 모르니 대증 치료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질환이 다 그래요. 문제는 치료 방향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연구해 본 결과. 이게 서양의학은 자꾸 어디를 주안점을 두죠? 세균과 바이러스죠. 이제 거기에 있나 없나, 바이러스가 있나 없나, 세균이 있나 없나를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균 검사하는 거예요. 없으면은 모르겠네요 라는 이야기예요. 모르겠네. 없으면. 균이 있으면 항진균제 팍팍 씁니다. 그런데 항진균제를 써도 낫습니까? 안 낫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고요. 균은 죽었는데 낫지 않는데 그러면 원인이 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균은요, 균 또한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는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환부는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된 이후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거기에 서식할 수 있는 거죠. 왜 그 서식하고 있다고 세균과 바이러스가 염증을 유발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 연구에 의하면. 염증이 된 이후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서식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해서 염증이 생겼다라면 그럼 그 염증 있는 부위에 뭐 미생물체를 죽일 수 있는 약품을 뿌려보세요. 그럼 그거 다 죽죠. 그럼 다 죽으면은 금방 피부 염증이 사라지나요? 안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근선 또한 염증이지 않습니까? 그럼 염증은 세포의 손상이고요. 그럼 세포의 손상이 될 때, 세포에서 손상이 될 때 바로 심부온도는 내려가는 거잖아요. 세포에서 열이 발생하니까. 심부온도는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죠. 그러니까 세포에서 열이 발생 안 하면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체온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바로 명령을 내리죠. 빨리 내 체온을 정상화시키라고. 그게 바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겁니다. 내가 왜 밥을 먹죠? 왜 내가 옷을 입죠? 왜 내가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자죠? 바로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체온을. 영양 공급을 위한 게 아니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 체온 중에서도 심부체온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체온을 인터널 템퍼러처라고 하기도 하지만 코어 템퍼러처라고 합니다. 핵심 온도의 핵심, 중심부의 온도. 이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은 바로 질병에 노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온도입니다. 생명의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 심부온도가 내려갈 때 체온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바로 손발끝에서 모공을 닫아버리고, 그럼 그 모공이 닫힌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열이 내 몸 바깥으로 나가지 못할 때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린단 말이죠. 즉 그 쏠린 부위가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고, 그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되는데 그 염증의 형태가 특히 은백색의 인설, 홍반성 구진, 또 피부가 두터워지는 태선, 뭐 가려움증, 이런 증상이 딱 나타날 때 우리는 근선이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인을 그렇게 저는 본다라는 거고, 근데 양방에서는 또 여러 가지 논문을 쓸 때 이리저리 막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근선, 내가 근선, 유전적인 관계가 있네라고 유전자설을 제기하는 거예요. 가족력을 보니까 얘 유전이네 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표피 운동성의 이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표피가 빨리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질 형성 세포 분화의 이상,
각질세포가 너무 빨리 자라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사람보다 8배 빠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각질세포가 빨리 죽어가는 속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각질세포가 빨리 죽어가죠? 모공이 다치니까. 그러면은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은 줄어들고 각질세포 간의 첨착성, 달라붙는 이 힘이 줄어들잖아요. 힘이. 그럴 때 내 몸에서 이 각질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죠. 그게 뭐 각질 형성 세포의 분화의 이상이다? 표피 운동성의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말장난이죠. 말장난.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응력 밀어내는 힘이 강해지잖아요. 근데 자꾸 각질도 떨어져 나가고 피부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점착성도 줄어들고 그래서 빨리 각질이 생기는 죽어가는 속도죠. 알고 보면 죽어가는 속도가 8배 빠른 겁니다. 정상 각질세포보다. 그렇게 보셔야죠. 자, 그 다음에 뭐 생화학적으로도 뭐 문제가 있다. 면역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게 염증 반응의 형태를 보고 이게 뭐 항원 항체의 뭐 반응이냐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면역학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뭐 우리가 혈액학적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화학적 요인들도 뭐 이상할 수 있거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니까 이게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그렇게 논문을 쓰니까. 그러나 신부온도는 측정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부온도를 측정할 수 없으니까 그게 뭐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논문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신부온도는 측정할 수 없지만 이 신부온도가 내려가면 4가지 생존의 법칙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현상이 몸에 나타나면 신부온도가 낮아졌다고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건선 또한 신부온도가 낮아져서 피부온도가 높아져서 발생된 구진인설성의 태선성의 피부질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는 거고 당연히 원인은 신부온도가 낮아져서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건선의 어떤 종류라든지 또 특징적인 정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건선은 뭐 대체적으로 이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뭐 판상 건선이다. 이게 나타나는 모양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니까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구분했다고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뭐 형태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판처럼 생긴 건선을 판상건선, 막 물방울처럼 툭툭툭 뛰어 이렇게 흩어져 놓은 것처럼 생긴 것을 물방울형 건선, 또 빨글하니까 적상건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또 농포가 생기잖아요. 농포성 건선, 또 피부가 막 떨어져 나가고 박탈이 되면 박탈성 건선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뭐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정상이 참 중요하죠. 이 정상을 잘 이해할 때만이 건선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럴 때만이 올바른 이 치료 방법을 우리가 딱 설정해서 그 치료 원칙에 준하는 치료를 하면은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뭐 소양증을 호소한다는 거죠. 아토피나 결절성 양진에 비할 거는 안 됩니다. 그래도 가려움증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가려움증은 왜 생긴다고요? 제가 지금 제 유튜브를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려움증은 왜 생긴다고요? 모공이 다쳐서. 모공은 왜 다치죠? 신부온도가 내려가서. 근데 건선 환자들 보면은 이 가려움증이 이제 저녁에 심해지거든요. 또 여성분은 생리 전후에도 심해집니다. 바로 그것은 그때 신부온도가 많이 내려가게 되죠. 낮에는 신부온도 좀 올라가죠. 밤에는 신부온도 떨어지고 생리 전후에는 신부온도가 내려가고 배란기 때는 신부온도가 올라가죠. 또 긁으면 시원한 것은 땀구멍이나 모공이 강제적으로 열려서 열 에너지가 내 몸 바깥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시원한 감을 느끼게 된다. 어떤 분들은 뭐 저녁에 심해지는 이유가 세포가 피곤해서라고 하는데
정말 넌센스입니다.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선 관절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근선은 염증이죠. 근데 염증은 왜 생긴다고요? 모공이 닫혀서 열 에너지가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되지 못해서, 자, 열은 그러면은 전도, 대륙, 복사, 정발 네 가지 타입으로 이동을 하죠. 어디로? 구멍, 관절, 마찰을 말하죠. 그러니까 근선도 관절 쪽으로 열이 쏠릴 수 있죠. 그러면 관절 쪽에 피부온도가 올라가고 그게 관절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홍반성의 다양한 크기의 반. 이게 홍반도 뭐 여러 가지 크기의 형태의 반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구진. 이제 언덕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왜 튀어나오죠? 왜 조직은 변형이 되죠? 바로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그 부위에, 반 부위에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밀어내는 힘이 세지기 때문에 조직의 융기 현상이 생겨서 구진이나 농포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설과 태선화를 볼 수 있다. 왜요? 모공이 닫혀서. 그럼 장기간 모공이 닫히면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은 줄어들고 피부 건조, 균열, 가로 세로 갈라지면 돌돌돌돌 말린다. 피부가 두터워지는 태선화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각질 세포 간의 점착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각질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현상, 그게 바로 탈락성의 증상들, 인설, 각질, 비듬, 가피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다,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호발 부위는 팔꿈치나 무릎, 두피, 성기, 등부. 잘 보시죠? 관절 쪽, 또 구멍이 많은 이 두피,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고요. 자, 성기, 등부 이런 쪽으로도 열이 잘 쏠려서 그쪽에 염증이 잘 생긴다, 이런 겁니다. 자, 오스피저 징후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병변 부위에 이렇게 허연 인설을 이렇게 제거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빨간 출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그쪽으로 열이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조금만 자극을 줘도 출혈이 생길 수 있다.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개버너 현상인데요. 자, 이것은 염증 부위와 또 다른 염증 부위에 손상을 입잖아요. 다른 자극에 의해서 손상을 입으면 근성과 같은 형태의 또 염증이 생기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동일한 질병이 생기는 현상을 개버너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선이 그러한 또 현상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별 중요한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염증이 왜 생기느냐, 가염증은 왜 생기느냐, 인설 또 태선화 이런 것들은 왜 생기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해 주셔야 우리가 근선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피부 온도 올라가서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그냥 스테로이드 제제나 가려움증이 있으면 항산화 제제를 써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은 증상은 완화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도가 내려가니까 오히려 또 뱅글 한 바퀴 돌아버린다. 증상은 낫지 않고 약을 안 쓰면 다시 심해진다,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낫지 않고 뱅글뱅글 악순환이 되는지를 이해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자, 오늘은 이 근선의 정의, 원인, 또 분류, 또 특징적인 증상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근선의 발생 기전, 궁금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